제가 책을 받아본 것이 6월 초입니다. 아마 제일 빠르게 받았을 테니까 대충 책이 나온 지 이제 50일가량 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만 말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본 영상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이 책의 첫 인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바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그렇게 상황을 유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제가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책을 마무리 짓고 난 뒤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제가 온라인 자체에 흥미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20대 중반부터 2021년까지 거의 10년간의 시간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공개된 이후에는 온라인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잃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저는 우주미아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책을 처음부터 시리즈물로 기획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나온 영혼들의 사회는 가장 기초적인 온라인 이론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분은 더 추상적인 개념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미 작년 말에 끝내놓은 상태지만 막상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영혼들의 사회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책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팸이나 레두익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서 말하려는 바의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위한 사례들일 뿐입니다. 겨우 그런 빈곤한 반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만큼 저는 오프 이념들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짧은 건 역시 온라인 역사에서 특정 이념들이 가진 하찮음에 대한 물리적인 주장입니다.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책에서 펼치는 논리에 대한 반박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속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침묵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건 스스로를 어지간한 히틀러급으로 찍어내리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건 간에 온라인 연구자들은 본 책의 논리를 정면적으로 반박하려기보단 상위 논리를 만들려 시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그 지점, 본 책의 상위 개념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을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근본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책에 썼듯 유튜브계에 들어오고 운영자가 된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18년에서 20년경간의 활동 중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어떻게 활동해왔으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한 증거를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흑역사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단순한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반발의 방식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너 우파지, 너 좌파지, 너 신라면 같은 반팸이지, 너 일배충이지. 지난 10년 되돌아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지리한 논쟁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일종의 스탠스 정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계를 천천히 과거로부터 짚어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본 계에서는 오히려 그런 인원들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2010년 이후 DC인사이드에서의 큰 좌파 흐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시 유튜브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부분 본 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튜브계의 가치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탐구를 응원하기 위해 과거 글들을 오픈해 놓았으며 한동안은 유튜브계의 역사를 소장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의문 중 하나가 어떻게 여초에 대해 남자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책에 써놓았듯 저는 어지간한 여초 유저들보다 더 오랫동안 여초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도 항마력이 딸려서 깊게 몰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여초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저는 책 초반에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 역시 청소년기에 사회적 욕구가 있었으며 그것을 커뮤 활동을 통해 해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사회적 욕구 안에는 동성만 들어갔던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각 게시판에 중요한 이성 유저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중 몇몇이 여러 여초의 운영 중이 되는 건 역시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초의 이야기에 대해 모른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여초와 관계가 닿은 것은 책에 기술했던 네이버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저는 그들의 이주 형태를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판에 대한 이해는 있었으나 제 기억이 과연 정확한가에 대한 것 말입니다. 그를 위해 저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몇몇 1세대 비주류 여성 유저들에게 추가로 전체적인 프리뷰를 받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상기의 이야기들은 제 온라인 내 정통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할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깊고 도전적인 질문을 최대한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